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업가 정신과 벤처 경영을 강의하게 된 중앙대학교 김진수 교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제2의 벤처 붐이다 하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시에는 크게 5가지 주제가 이제 학습을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창업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창업 교육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창업 교육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대학의 현재 창업 교육 트렌드는 어떤 현황인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인지, 이렇게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제2벤처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창업이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 세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아젠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왜 창업이 중요한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GEM이라는 글로벌 엔터프레너십 모니터라는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나라를 이제 성장 단계별로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요소 주도형 국가, 두 번째가 효율 주도형 국가, 세 번째가 혁신 주도형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혁신 주도형 국가로 진입을 했고, 혁신 주도형 국가에서 발전 동의는 창의적인 창업 활동이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 Y축은 이제 창업 활동 지수고요. X축은 1인당 GDP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인당 GDP가 한 10,000불 정도 그 수준에서는 이 창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만한 데가 없죠. 그래서 생계 유지 차원에서 창업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가시면 노점상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이나 취업할 만한 국가가, 이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계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창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취업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출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 활동이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인당 GDP 30,000불 시점 되는 시점에서는 변곡점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30,000불 요 시점에 와 있고요. 30,000불을 넘어서서는 다시 그동안에 감소하던 창업 활동이 다시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는 1인당 GDP 30,000불 이상, 40,000불, 50,000불로 가는 그런 어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벤처 창업 활동이 다시 활발히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삼성, LG 또는 현대, SK 같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창업보다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면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일자리, 또 경제 발전과 일자리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럼 대기업이 어떤 그 대기업이 발전하는 그런 추세만큼 어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데이터를 이제 10년치 직원수 변화 추이를 보시면, 대기업의 10년간은 10%, 즉 1년에 한 1% 고용 창출 효과에 그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30대 대기업의 집단 매출은 2015년에 1,044조 1,500억.
그래서 2017년에 1,127억. 그래서 한 15% 대기업 집단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30대 대기업 집단의 직원 수가 비례해서 어느 정도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5년에 한 91만 6,434명, 2018년에 보면 91만 2,448명,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혁신적인 창업 활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서 해외에서도 이 스타트업, 즉 창업 활동에 이제 많은 그런 지원과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독일의 베를린이거든요. 베를린시도 상당히 이제 청년 창업, 혁신 창업을 많이 이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넘버원 뉴잡 크리에이티드에서 2017년, 18년 수치를 보시면 서비스 에어리어 그 다음에 스타트업 분야가 새로운 고용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잡 그로스 레이트, 고용 창출 그 성장률을 보면 역시 스타트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률이 제일 높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업은 혁신 주도형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세계적인 많은 국가에서도 공감을 하고 많은 지원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사례를 잠깐 보시면, 국내에서도 그래프를 보시면 스타트업 분야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2021년 6월 말, 즉 한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에서 보면은 한 10.2% 정도. 그래서 한 6만 7천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당 그 고용 증가도 플러스 1.9명. 즉, 스타트업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분야를 보면 이제 비대면 분야 쪽에 고용 창출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코비드 팬데믹이 전 세계를 좀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면 분야로 소비 패턴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업 분야에서도 비대면 분야 창업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2011년에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도 이제 혁신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실리콘밸리라든지 뉴욕의 뭐 L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벤처 기업을 집단화하고 클러스터링하면서 미국 전 지역이 창업이 이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 역시 2015년에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 즉 뭐 일반 대중들이 창업을 해라, 그럼 우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매일 거의 한 2만 개 정도,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 창업 기업이 출연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벤처 창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스라엘, 영국, 핀란드 등등,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혁신 창업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서 대학도 이 창업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갖다가
수행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라든지 스탠포드, MIT, 유펜, 라이스, 버클리 등등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죠? 글로벌리 이제 유명한 대학뿐만 아니고 영국의 이제 케임브리지라든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칼리지 이 같은 대학, 또 중국의 이제 북경, 친화,北丹대학 등등. 그래서 이와 같은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많은 이제 이 대학생들이 실제 창업에 도전하고 또 자산 가치가 1조 수준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서 이제 혁신 창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핵심 동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개인적 측면에서 과연 창업이 나한테 중요할까 하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평균 수명은 혹시 여러분들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요즘 100세 시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평균 수명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워싱턴이엠 이런 잡지에서 보면은 1982년생은 몇 살까지 살까? 100살.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은 몇 살? 120살까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타임즈에서는 무려 2015년생은 142살까지 살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과연 그럴까? 남의 나라 얘기 아닌가? 정말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00세는 물론이거니와 무려 142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청년 세대에서는 100세 인생이라는 것이 거의 당연한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래 사는 거 좋죠. 근데 이제 건강에 오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이게 어렵다면 글쎄 그것도 과연 이제 행복한 삶일까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78.1%, 중소기업이 17.8%, 창업은 4.1%밖에 안 됩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이 비중이 적은데, 대부분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대기업, 이 공기업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죠.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평균 퇴직 연령이 48세. 중소기업은 조금 들어가기에는 쉽지만, 역시 퇴직 연령이 평균 52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에서 40대 중후반 또는 50대 초에 퇴직을 하면 남은 이제 인생이 거의 한 40년, 50년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현실로 다가온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세대는 평생 직장 없습니다. 기업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결국은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에서도 건강하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숙제이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를 누리는 고령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그래서 이제 평생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창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자수성가 비율, 국가 비율 순위가 나오는데, 중국이 1위고요. 영국도 80% 해당되는데, 한국은
23%입니다. 이야기는 도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을 해야 자수성가를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한번 그런 100세 시대, 그리고 어떤 자수성가 이런 측면에서도 창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이제 경제 창업의 중요성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왜 창업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